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업앤다운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주챔 업앤다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만약에 지금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전화와 그다음에 문자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고요. 자,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2638-3985번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꼼꼼하게 상담 진행해 드릴 테니까 지금 전화 주시면 아마 전부 다 상담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부터 전화기 들고요,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전화 상담 어려우신 분들은요,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나와 있는 문자 번호 있죠, 샵 398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문자는 100원 유료이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셔서 가급적이면 전화통화로 저하고 대화하시면서 궁금한 내용들도 물어보시고 그렇게 해결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어제 상승으로 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자, 국내 증시 아침부터 해서 역시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안에서도 종목들의 그 편차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급이 쏠려 있는,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반면에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면 정말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또 고민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부분들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한번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상승이었고요. 코스피 지수 현재 0.15%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요, 현재 0.5%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도 지난주에 계속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1,400원 부근에서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훨씬 더 진짜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시장은 이 밸런스를 계속해서 맞춰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미국은 잘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는 좀 많이 안 올라간다. 자, 그런데 미국에서도 시장은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또 떨어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장 각각의 어떤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장이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기술주들이 좀 못 올라가죠. 코스닥 중소형주. 자, 그리고 거래소는 반면에 좀 많이 올라온 편인데, 자, 코스피 대형주들이 올라오는 장세는 앞으로도 결국 올라가긴 해요. 하지만 계속 이쪽에서만 수급이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도 조금 꺾이고 있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그동안 올라갔던 이유는 결국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 동향을 잠깐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이제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1,400원 부근 터치를 살짝 했다가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건 힘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의미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 쪽에 자금이 몰리게 된 이유는 미국의 11월 대선, 11월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교체가 또 이뤄질지 아직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또 있었던 거고,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총선이잖아요. 총선이 지금 이제 특히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극우파가 이 제일 집권을 이제 총선에서 이제 1위를 할 수 있다. 가장 많은 이제 좌석 의석수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결국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내분도 살짝 일어나는 분위기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를 딱 봤는데 결국은 중도 좌파 쪽이 1위, 그리고 중도파, 지금 마크론 대통령의 중도파죠, 이쪽이 2위를 기록했고 결국 극우파는 3위로 밀려났습니다. 이렇게 좀 안정됐기 때문에 환율도 조금씩 이제 빠질 여지가 좀 남아 있다. 그렇다면 환율이 빠지면 안전자산 쪽에서 자금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아마 수급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올라간 코스피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많이 뒤처져 있는 코스닥 중성주 쪽에서 종목들을 선정하시는 게 이번 시장을 대응하시면서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은요, 전반적으로 거래소 시장에서는 수급 외국인들이 270억 좀 빠져 있습니다. 환율이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175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거래소하고 매수가 별로 안 들어와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64억 원, 기관이 220억. 그리고 오늘 거래소는 대부분 수급이
매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제 IT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수급 쏠림 현상이 대형주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2분기 금융주들이 실적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개막을 합니다. 이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있는지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실적을 확인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을 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자, 지금 전화 주고 계신가요? 지금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2638-3985번입니다. 아직 상담 시작 안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대부분 종목들 다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이 또 있는데요.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주말 동안에 강연회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더위도 되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비까지 내렸는데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제가 이제 광주하고 그다음에 대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광주에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강연회가 진행되는데요. 광주는 경기도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입니다. 저도 이번에 광주에 또 처음 가기 때문에 좀 많은 것들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자, 광주에 계신 분들 처음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오셔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또 알찬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은요. 오전 11시부터 강연회가 진행되는데요. 11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대전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대 잘 확인하셔서 이번 주 대전에서도 좀 많은 분들 오셔서 제가 지금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해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 좀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시장 되게 중요한 시기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종목들 하나하나 선택에 따라서 내 이제 수익이 완전히 갈리는 장이기 때문에 자, 이번 주 강연에도 역시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상담을 시작해 볼 텐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화 상담 계속 머뭇머뭇거리다가 나중에 주시면 전화 연결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많은 분들 상담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목소리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자, 02-2638-3985번으로 전화 주시고 그다음에 문자 상담도 가능한데요. 문자는 샵 3989번입니다. 그리고 100원 유료인데 가급적이면 이제 저희는 전화 상담을 좀 주로 많이 해드리기 때문에 전화 상담 위주로 좀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인데 자, 어떤 종목인가요? 예, 계명 에너지를 25,500원에 10%로 갖고 있는데 많이 떨어져 가지고요. 네. 그걸 더 사야 되는지 그냥 여기서 팔아야 되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25,500원에 10%를 사셨어요? 네, 네. 혹시 그 근래에 사신 거예요? 지난달이나 뭐 이럴 때? 지난달에 산 거 그쵸? 같아요. 네. 아유, 왜 여기서 사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비싸게 산 것 같아서. 사고 나니까 바로 떨어지잖아요. 예, 바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다가 하필이면 네. 이 사고 나서 바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참 희한한 게
아니 어제도 잘 올라갔고 오늘도 잘 올라갔고 그러면 지금 내일 오늘 떨어지면서 바로 떨어졌어요. 그죠? 팔면서 바로 오늘 사면 떨어졌어요. 내일 올라가서 그럼 팔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게 잘 안 돼요. 바로 또 떨어져 버려요. 네. 대명 에너지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확인하고 사셨어요? 그런 것도 확인도 못하고 샀어요. 아이고. 아니 어떻게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혹시 이 회사를 TV에서만 보고서 마음이 좀 네네. 이제 그래서 네. 아니 그래도 보고 사셨어야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잘 몰라가지고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 이제 그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얘기를 많이 하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중에서는 우리가 네. 흔히 그 풍력 사업, 풍력 발전 네. 사업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또 그 태양광 사업도 네. 있죠. 네. 그래서 그 대명 에너지의 경우에는 이제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설계를 아. 또 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 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본다면 태양광과 풍력에 좀 영향을 받는 네. 그런 회사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관련 주기 때문에 요즘에 네. 보면 이제 AI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많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또 전력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네. 아마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 하면 오늘이나 어제 보면은 아마 원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을 거예요. 네, 네네. 원전 관련주들. 네. 오늘도 좀 그렇거든요. 오늘 또 네, 많이 맞아요.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체코의 이제 수주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사실 네. 에너지에 대한 이제 효율성으로 본다면 원전 네. 쪽이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효율성은 네. 가장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풍력과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이제 효율성 자체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이제 그 정책적으로 좀 밀어줘야 그래야 네. 이제 이 회사들도 실적도 잘 나고 그다음에 또 네. 앞으로 또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신재생 에너지 쪽은 결국은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네. 좀 노출이 되거든요, 재료들이. 네, 네.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올라왔다가 이번에 좀 떨어졌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제 바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눌러놓은 상태라 여기서 반등은 네.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건 저는 네. 이제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한 바닥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추가 매수를 지금 했다가 만약에 바닥이 저점이 이제 네. 또 내려가면 또 손실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굳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네. 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 있는데 만약에 네. 대명 에너지를 3만 원 정도에서 매수를 네. 하셨다면 이거는 지금 추가 매수 안 하면 못 빠져나와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래에 사셨잖아요. 이거 보유하시면 2만 원대 다시 올라오긴 할 거예요. 아, 그때 그래요? 그러면 팔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워낙에 약간 네.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올라올 때는 순식간에 탁 올라갔다 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한번 딱 급등했다가 밀려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올 때 잘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2,500원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올 수 있다고 보니까 아, 거기까지는 갈 것 네, 같으신가요? 그 정도의 가격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제대로.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을 때 네. 잘 팔고 네. 나오세요. 매수가 회복되면. 네. 네. 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올라갈 때 따라붙으면 안 되겠죠? 네. 네.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알텐노젠 네, 26만 8천 원에 15%입니다. 26만 이렇게 떨어져요? 8천 원이요. 예. 아이고, 언제 사셨는데요? 며칠 안 됐어요. 올라갔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매수하고 나서 수익이 났다가 밀린 거 아닌가요? 조금 올라간 제가 바빠서 못 봤는데요. 바빠서 못 보셨어요? 네. 며칠 되셨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얼마까지 29만 원 가까이 갔었어요. 그러면 내려오는 거를 샀나 보네요. 그러면 오늘 사셨다는 건데요. 아니, 오늘 아니에요. 그쵸? 한 4, 5일?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보면은 내려올 때 사셨다면 수익이 29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수익이 났다가 못 보시고 지금 빠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알테오젠을 내가 매일매일 그리고 이걸 지켜볼 수 없다면 네. 그러면 이걸 사시면 안 돼요. 알테오젠은. 아. 왜냐면 지금 눈으로 딱 보세요.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네.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예요? 많이 올라온 예. 상태잖아요. 그죠?
예, 바닥에서 사라고는 했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봐봐요. 위쪽으로 네. 딱 올라갔다가 지금 딱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네. 그 고점에서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매매를 할 때 네. 수익이 이제 이걸 지켜보셔야 돼요. 이거는 고점 라인에서 매매를 할 때는 이제 단기로 트레이딩을 하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묻어둔다라는 건 저점에서 사서 묻어두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빠른 수익을 원한다면 우리가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좀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위쪽으로 탁 올라갔을 때 그때 욕심내지 않고 수익에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알테오젠도 아래에서 26만 그 8천 원대에서 29만 원 정도까지 내려 올라갔다면 단기에 그래도 꽤 이제 수익이 그래도 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 고점 라인에서 다시 아직까지 흐름은 이제 꺾인 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 흐름 잠깐 짚어드릴게요. 이렇게 네. 고점에서 고점 라인 부근에서 이렇게 네. 고점과 저점이 약간 옆으로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올라갔다가 좀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25만 원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네. 반등 나왔을 때 28만 원 위쪽에 올라왔을 때 잘 수익 내고 나오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등 주면 이것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올라오는 걸. 그래서 28만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되고요. 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거 네. 있어요.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거래가 막 실리면서 위쪽으로 팍 올리면 어쨌든 올라갈 때 잘 파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눌렸을 때는 못 팔아요. 이렇게 고가권에서 이제 매매할 때는 눌리면 저번에 올라갔을 때 수익이 이렇게 났었는데 지금 수익이 줄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라갈 때 팔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25만 원 그리고 위쪽으로 28만 원 위쪽으로 올리면 그때 수익 내고 잘 나오시면 돼요. 오기는 하겠죠. 지금은 아직 흐름은 이제 그 흐름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직 상승에 대한 흐름은. 그러니까 요거는 올라올 때 잘 팔고 나오세요. 네. 멘토님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강원에너지. 강원에너지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5,500원에 10%요. 25,500원에 10%요. 예, 자, 25,500원 10%. 자, 일단 요거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 산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예. 뭐 1년 넘으셨어요, 혹시? 예, 넘었어요. 아, 추가 매수는 혹시 안 하신 건가요? 추가매수 조금 했어요. 언제 하셨어요, 추가 매수? 한 지금 16,000원대에서 추가매수 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그래서 16,000원대에서 하나 여쭤보는데 지금 추가매수 좀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지금 안 되죠. 네, 지금은 안 돼요? 네, 지금 안 돼요. 아, 네, 지금 주가가 아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지금 일정 폭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지금 저점 부근이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강원에너지는 지금 잠깐 좀 확인을 좀 해보면 이 회사가 그동안 이제 그 올라갈 때에 그 강세 흐름이 나왔던 부분이 결국 2차 전지 쪽에 대한 이슈로 좀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강원에너지 살 때 2차 전지 관련주로 사셨어요, 혹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주가 실적도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가도 워낙에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 계속 이제 그런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실적도 잘 어느 정도는 잘 선방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2차전지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강원에너지는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거래가 좀 얕아 보여요. 아, 이제 밑에서 지금 내려왔는데 이제 올라갈 때는 거래가 좀 들어오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떨어질 때는 좀 밀리잖아요. 근데 이제 위아래로 이 폭들이 완만하게 올라오고 떨어지는 폭이 아니라 급하게 올라갔다 급하게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흔드는 게 조금 심해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등을 또 한 번 주긴 할 것 같거든요. 네, 매수가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이거는 그냥 가져가셔도 이제 추가 매수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강원에너지는 매수 가격 25,500원 오면 그때 나오시면 돼요. 저는 21,000원 정도까지 보고 나오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가 매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다른 종목을 차라리 현금이 있다면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변동성이 크니까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지금 비중만 가지고. 네.
아시겠죠? 예, 그래도 추가 매수하는 거 그거 여쭤보려고. 네, 추가 매수 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애매해요. 지금 상황 예, 그럼 자체가. 안 하려고요. 네, 그래서 어중간하게 좀 떠 있는 부분도 있고, 그죠? 아. 추가 매수에서 또 눌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예, 지금은 강원랜드는 여기서 그냥 돌려내면 그냥 매수가까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나오시면 되니까 잘 팔고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네. 종목인가요? 대한통운이요, CJ 대한통. 대한통운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1만 4,700원에요. 8%. 11만 4,700원에 8%요? 네. 아, 자, 이거 언제 사셨나요? 혹시? 사고 나서부터 그래도 떨어진 거예요? 네? 사고 나서부터 떨어지셨어요? 주가가?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 이제 5월쯤에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5월 사고 달쯤에. 나서 사자마자 떨어졌어요. 그렇죠. 아, 지금 제가 지금 볼 때는요. CJ 대한통운이 그 당시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혹시 올라간 이유를 알고 계세요? 네, 그거 음, 어, 그 온라인 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고 있는 네, 이제 네. 테무라든지 그죠? 이런 회사가 지금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네, 이런 네. 쪽에서 이제 해외 쪽에서 그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거를 이제 유통해서 이제 그 배달을 운송을 해주고 있는 CJ 대한통운이 이제 택배 물류 증가 때문에 좀 수혜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CJ 대한통운이 이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근래 보면 이제 테무라든지 이쪽이 조금 이제 많이 주춤하고 있어요. 워낙에 또 많은 물량들이 이제 그 초기에 많이 팔려 나갔고 그다음에 또 이벤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마 혹시 테무나 이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네. 내가 주식을 샀다면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런 것들은. 그래요? 그래야 알죠. 아, 만약에 이제 요즘 뭐냐면 구매를 했어요. 워낙에 제품이 싸다 보니까 구매를 했는데 이걸 반품을 하면 또 해외 배송비가 또 들잖아요. 예. 반품을 했을 때 무료인데 그 반품 자체를 또 그냥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물량을 어쨌든 그냥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돈만 환불을 해주고 물건에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아예 그냥 회수를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초기에는 많이 판매가 됐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 중국 기업들을 많이 견제를 해요. 네. 그래서 뭐 관세를 많이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요 근래 얘기가 나왔던 게 또 이제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 너무 저가 상품들이 들어오니까 이것들을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CJ 대한통운이 아마 그런 영향들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 건 비중이 아마 금액으로 봤을 때는 좀 많으실 수 있어요. 한 주당 지금 거의 10만 원 넘게 사셨으니까. 네. 그런데 비중 자체는 이제 8%라고 봤을 때는 네. 많아 보이진 않아요. 많지 일단은. 많아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CJ 대한통운은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게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이제 이제 택배나 이런 물류 쪽은 결국 소비 구매력이 증가하면 그만큼 소비가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 소비가 좋아지려면 조금 샀거든요. 소비가 좋아지려면 금리가 인하되면 소비가 좀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관련 종목들도 조금씩 저점이 잡히고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놔줘도 될까요? 네, CJ 대한통운은 나중에 차라리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85,000원에 가까운 가격이 오잖아요. 네, 85,000원에 가까운 가격에서는 지금 8%니까 딱 그 4%씩 나눠서 아니면 2%씩 나눠서 해서 지금 갖고 있는 물량 정도 이제 그 비중 그 주식 수 있죠. 그 정도까지 늘려가지고 비중을 좀 단가를 낮추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끌고 가시다가 매수가 회복되면 그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대표님. 네.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얼른 작황이 안 좋아질 것 같으면은 네. 제가 좀 이렇게 좀 절반만 이렇게 매도해놨다가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하면 안 근데요, 될까요? 제가요, 이게 주식은 지금 여기서 저점이 오늘 막 팔았는데 내일부터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내려오면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이제 늘리고 단가를 낮추는 건데 그냥 올라가면 이거는 단가를 낮추지 않고 그냥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팔고 이런 결정을 할 때가 아니에요. 어중간하게 떠 있는 자리라 차라리 내려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 기회구나라고 해서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아니면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강연의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의 일정 보고 오셨나요? 자,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주말 동안의 강연의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은요, 바로 광주에서 강연의 일정이 있는데요. 경기도 광주가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니까요. 광주에 계신 분들이나 또 주변 지역, 제가 뭐 처음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주변 지역에서도 아마 저를 이제 못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연에 이제 제가 가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그동안 못 해드렸던 이야기들과 정말 중요한 내용들, 알짜, 핵심들만 딱 뽑아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이번 주 강연에 놓치지 마시고 토요일 날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은요, 대전에서 강연회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대전 강연회는요, 시간이 좀 달라요. 일요일은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니까 이 시간 동안 오시면 또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중요한 제가 포인트들 잡아 드릴 테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도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신가요? 지금 전화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아래 나와 있는 전화번호 02-2638-3985번입니다. 지금 전화벨 소리가 들리고 있긴 하지만 전화 신청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에 전화를 안 받으시면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화하셔도 여러분들 상담이 다 가능하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40분 이전에 상담 요청을 해도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지금 전화 주셔도 아마 많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네. 네, 뭐 전화 연결하는데 어렵지 않으셨죠? 아, 네네. 조금 아니요. 그전에는 어려웠는데 오늘 채택돼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오늘 전화가 좀 잘 연결되는 날이라.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인가요? 잠깐. 여기 에이테크 솔루션이고요. 네. 14,000원에 3%요. 14,000원에 3%요? 네. 14,000원에 3%면 자, 지금 오래된 종목인가 봐요. 네, 작년에 샀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갖고 계셨어요? 처음에 이거는 그냥 사실 약간 포기 상태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좀 밀리길래 그냥 근데 이게 음. 삼성전자가 지분율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 비중도 그냥 조금이고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비중이 지금 3%니까요. 혹시 이거는 추가 매수를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추가 매수 하기 전에 지금 문의하고서 추가 매수 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제가 볼 때 이제 이게 제가 보통 거래량이 지금 이 종목은 많지가 않아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은 제가 추가 매수를 그렇게 이제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일단 비중 자체가 3%니까 많진 않아서 그리고 이 회사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되는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가격이면 저는 권해드리지 않지만 이거는 추가 매수를 안 하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정도의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은 지금 이제 뭐 자동차나 IT, 가전 쪽에 다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금형제조 쪽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아래쪽에 잠깐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쪽에서의 지분율이 거의 16% 정도가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보고 삼성전자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괜찮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제가 먼저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죠. 많이 올라갔을 때 사셨다는 게 그래서 지금 고생을 하는 맞아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그때 당시에도 아래쪽부터 이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었을 때였고 위에서 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 위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이 흐름이 지금 전환되지 않는 한 계속 하락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혹시 얼마나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정도? 한 3% 더 하려고요. 그 이 정도면은 금액만큼. 네, 저는 지금 8,000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8,000원 아래로 내려올 때 하시든 아니면 위쪽으로 차라리 8,500원 위로 올라올 때 하시든 지금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8,400원이잖아요. 네. 8,500원 위쪽으로 확실하게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아래쪽으로 8,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오늘 하지 마시고 위든 아래든 지금 상황 보고 나서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매수하시면 이제 목표 가격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평단가가. 네. 매수 가격까지 일단 목표 주가를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이번 잘 매수해서 꼭 좋은 잘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용 네,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그 파라다이스 했는데 네. 카카오로 바꾸면 안 될까요? 자, 카카오로. 왜 근데 파라다이스를 선택하셨었어요?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네. 뭐 전화 주셨으니까 이번 기회 또 네. 놓칠 수 없잖아요. 카카오 네. 매수 가격 비중 좀 빨리 얘기해 주세요. 카카오가 52,200원에 네. 10%예요. 52,200원에 200원. 10%. 자, 52,200원에 10%를 매수하셨고요. 카카오가. 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올해 매수하신 거죠? 네, 좀 됐어요. 오래됐어요. 자, 올해에 매수하신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요. 수익이 났다가 조금씩- 빠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났어요. 조금이라도 아니, 났을 한 때. 5% 났었어요. 5%. 그러니까 5%가 작은 건 아닌데요. 네, 한 5% 났다가 네. 조금 더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버렸어요. 자, 카카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지금 최근에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네, 4만 원 아래쪽으로 빠졌던 적이 지난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4만 원 부근에서 다시 또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가격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 정도면 좀 저가 너무 싸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해도 될까요?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혹시 뭐 추가 매수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조금만 더 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는 이제 만약에 한다면 5% 네.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네, 근데 그거 넘게 뭐 지금 매수한 비중을 또 추가로 네. 사진 마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도 결국은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뭐 카카오톡 사용하고 계시죠? 네, 그죠? 그렇죠. 카카오톡 키면 거기 막 광고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카카오가 또 다음이라는 이제 그 웹사이트를 또 이제 운영하면서 거기서 또 광고비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광고 쪽에서 이제 그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근데 카카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회사를 이제 그 결국은 하나의 회사였는데 다 잘라내서 상장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근래에는 또 SM 인수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뒤에서 좀 이제 불법적인 어떤 행위가 좀 포착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를 좀 많이 잃어가지고 그래서 좀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너무 안 올라요. 네, 카카오는요.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해서 탈출을 한다라는 목적이라면 눌러주면 차라리 하세요. 차라리. 더 네. 빠지면. 42,000원, 41,000원에서 42,000원 정도 가격 있죠? 네, 네, 그냥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또 눌러주고 나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42,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차라리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 매수가 왔을 때 잘 탈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에서 탈출이 네, 되겠어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는 이제 한 5% 정도만 생각하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라가긴 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저점을 다 찍는 자리라
반등은 좀 주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네. 보고 나서 잘 네. 빠져나오시면 돼요. 거기서 욕심은 부리지 네. 마세요. 지난번에도 네, 수익 냈는데 안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잘 파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네. 어떤 종목인가요? 컴퓨터 홀딩스요. 컴투스 홀딩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7,000원에 5%. 47,000원에 5%요. 9%요. 47,000원에 9%요. 네네. 네. 자, 지금 47,000원에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2만 원, 2만 6천 원 정도 있는데 사실 그 우리가 사이클을 좀 타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특히나 그 코스닥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들이 있거든요. 만약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IT 대형주, 예를 들어서 막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 주들이라면 또 거기다가 또 다음에 이제 자동차 섹터도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큰 업종들, 대부분 보면 이제 IT도 있긴 하지만 제약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 또 엔터 쪽이 또 시가총액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피 지수는 좀 최근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네. 코스닥 지수는 최근에 좀 많이 못 올라갔죠. 네네. 그래서 이 코스닥 지수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마 얘네들도 조금씩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특히나 게임이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업종 그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보시면 이제 사이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투스를 일단 볼게요. 자, 컴투스의 주가를 보면 이제 올라갔다 떨어지는 이런 일종의 사이클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게임 쪽에서의 시세는 코스닥 쪽에서 같이 이제 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컴투스 홀딩스는 저점에서 혹시 뭐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냥 하반기까지 볼까 해서요. 그냥 매수가까지 볼까? 추가 매수 없이. 네. 그러면 지금 가져가시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고점 라인이 5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못 팔아가지고. 네. 5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건 이거는 이제 그 아직 코스닥이 이제 제대로 반등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올라간 고점이에요. 그 고점을 이제 어쨌든 지금은 가져가시면 나중에 매수가 또는 이제 5만 원까지 저는 보셔도 괜찮으니까 이거 가져가셨다가 얼마까지요? 5만 원 정도까지 보셔도 괜찮은데 나중에 있죠. 한 번 더 중간에 점검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참여도 하고 싶은데요. 추가 매수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네. 얼마나 하고 싶으세요? 9% 해야죠. 9%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총 합산 한 15% 정도. 그 정도 생각하신다면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요. 요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26,900원이죠. 네네. 만약에 조금 눌리면 26,000원에 가까운 가격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눌러주면.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가셔도 괜찮거든요. 정도는 얼마나 낮출까요? 평균 단가요? 네. 그냥 지금 5% 이제 지금 9% 갖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 한 6%만 더 사시면 15%죠. 네, 네. 15%까지만. 그리고 6%. 나중에 35,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면 돼요. 26,000원에서 6% 추매해가지고. 네, 맞아요. 35,000원 오면. 네, 그리고 35,00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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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삼보예요. 삼보, 예. 첨보.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3만 5천 원이에요. 13만 5천 원이요. 네, 10%예요. 13만 5천 원에 10%요. 자, 이거 작년에 사셨나요? 지난해? 아니요, 한 재작년에 재작년에 사셨어요? 한창 막 좀 좋았을 때 샀던 거. 그 수익이 났다가 빠진 거예요, 혹시? 네, 많이 났다 빠졌네요, 수익이. 네. 아유,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왜 중간에 안 파셨나요? 수익이 난 상태가 좀 있었을 텐데. 팔았다가 수익 받다가 팔았다가 다시 또 조금. 네. 그래요. 네. 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뭐 추가 매수를 문의 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그게 궁금하신 거죠? 근데 첨보가요. 일단 지난해까지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올해도 실적이 좀 좋게 잡히진 않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단순 이제 주가로 봤을 때는 많이 네. 떨어져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이게
이 주가적인 부분에서만 그렇지 실적이 아직 돌아서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확실하게 이후에 저점입니다. 추가 매수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종목은 지금은 실적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 돼서 올라온다면 나중에 한 9만 원대 한번 연락을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그때 9만 아마 원대요? 그때는 아마 좀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될 것 같긴 해요. 9만 원보다는 9만 5천 원까지 왔을 때 네. 9만 5천 원까지 오면 연락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혹시나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요. 지금 8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7만 원 정도 왔을 때 한번 7만 원, 한 6만 원 정도 혹시 더 빠지면 6만 원 정도 왔을 때 전락을 한번 주세요. 제가 보는 가격은 혹시나 더 빠지면 6만 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여기서 저점이 잡히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재료가 나오겠죠, 분명히. 그게 9만 5천 원 부근에 되면 그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6만 원이든 9만 5천 원이든 올라오든 내려오든 다시 한번 연락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 매수 지금 하지 마시고요. 네, 그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힘내시고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멘토님 고생이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예, 어떤 종목인가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예, 매수 10만 가격하고 공 비중이 4,600. 어떻게 됐어요? 10만 4,600원이 한 10% 정도 되는데. 10만 4,600원? 예, 맞으세요? 자, 10만 4,600원에 지금 비중이 10% 매수하셨어요? 올 4월달에 그때 매수했는데 4월부터요? 계속 떨어지세요. 혹시 뭐 한 번에 뭐 추가 매수가나 이런 거 안 하셨죠? 예, 그렇죠. 그래요.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옆으로 좀 횡보하고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죠? 예, 예. 주식은 이제 올라가면 옆으로 좀 이제 주식은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또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들이 분명히 또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아니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무거워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빠지는 건 아니고 저점을 잡아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제약도 아마 조만간 좀 저는 움직임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추가 매수를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계신 거고. 예, 예. 그대로 네. 끌고 가요. 네. 제가 볼 때 12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지금 저점을 12만까지요? 네. 지금은 이제 그 많이 올라간 다음에 눌렸잖아요.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과정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이거 올라올 때는 아마 12만 원까지 반등은 나와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때 알겠습니다. 그때 뭐 정리하시든 아니면 그때 조금 더 목표 주가를 높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일단 가져가세요. 저는. 예, 알았습니다. 4분기까지 갖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뭐 4분기가 되든 아니면 그 전이든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요거 잘 가져가셔가지고 네, 수익 잘 내시면 되고요. 뭐 그리고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들이 요즘에 좀 많이 무거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종목들 혹시 뭐 시청자님께서도 셀트리온 제약을 보유하고 계시니까 이제 다른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으로는 이제 분위기가 좀 살아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셀트리온 제약 정리해드리고요. 자, 예, 다음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네. 팬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잘 보고 종목, 있어요. 어떤 종목이세요? LG전자요. LG전자요? 예, 어저께 조금 사봤거든요. 네. 매수 근데 가격하고 너무 비중. 높이 사갖고 네. 5%를 샀거든요. 네. 매수 가격은 얼마예요? 11만 700원이요. 11만 700원이요. 네. 네. 자, 일단 지금 LG전자가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여기 근래에 좀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통화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네. 자, LG전자는 그동안 좀 애플발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제 네. 미국에서는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탈환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애플 쪽도 좋아지고 있고 그러면서 LG전자, LG이노텍, LG그룹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네. LG전자도 여름철에 가전제품들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올림픽도 개최가 되기 때문에 아마도 LG전자는 중간중간마다 흔들어도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내려올 때 사시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자, 그래도 일단 이 종목은 가져가시면 돼요. 11만 700원. 그러면요. 네. 그 좀 더 추가로 살까요? 추가로 지금 만약에 산다면요. 네, 아래쪽에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10만 네. 700원 아래에서 사시면 좋아요. 네, 아. 10만 700원 아래에서 5% 정도 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네. 보유하시고 수익 내서 잘 네.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상담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